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 14일 날로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인 입추를 3일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일진으로는 이민년 정미월을 지나 이민년 무신월 을미일로서 미인의 기문관살과 더불어 인신충으로 엉뚱한 일로 바빠지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주관상을 논하다 뜬금없이 암호화폐의 핫한 점을 논하여 재테크와 관련시켰지만 오늘은 이와 관련이 깊은 블록체인에 대하여 간단히 논해볼까 합니다. 이는 현 생활에서 경제를 논하고 IT를 논하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하여 초기에는 사고파는 거래장부의 기록을 일정 단위로 묶음화하여 저장하였으나 지금은 숫자를 기록한 장부를 넘어서 프로그램도 묶음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묶음화된 답을 블록이라 하고 이 블록에는 어느 정도의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검색 시에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이 블록 하나하나마다 단순화하여 나타낸 표시를 해시값이라 합니다. 이 해시값을 다음 블록을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앞 블록의 해시값을 기록하도록 하여 연관을 지우게 설계하였습니다. 앞의 내용을 해시로 간단하게 하여 뒤로 오는 블록에 삽입하여 연관을 지우게 한 것이 바로 체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은 정보가 저장된 일정량의 묶음을 말하고 해시값은 많은 정보를 숫자와 부호로 단순화된 표시가 되겠고, 그리고 앞 블록의 해시값을 뒷 블록에 기록하여 연결 짓도록 체인화하였으니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거래 장부와 프로그램의 영역까지 활성화되어 미래 IT 산업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블록체인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재테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미로 잠깐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정시의 사주명리 354강인 본 강의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13번째 시간이 되겠고, 입관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입 모양으로 보는 관상편입니다. 353강은 1편에 이어서 354강 2편입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 불을 붙일 때 입으로 바람을 후 하고 부는 듯한 치화구입니다. 치화구 모양의 입은 입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입이 오므라지면서 그리고 또 입술에 주름이 많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옆으로는 입술이 좁혀져 있고 위아래로는 입술이 두터워지고 끝부분이 약간은 내려간 듯한 느낌을 주는 입술입니다. 입 모양이 그러하듯 치화구는 좋게 오는 기운을 밖으로 불어서 날려버리는 듯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치화구는 들어오는 많은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한정적으로 보게 되어 불리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의 것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고독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이라는 업종과는 친분 관계가 두터워진다고 하였고, 또 예술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입 전체가 약간 돌출되어 화살을 당긴 듯 굽혀져 있으면서 크기도 크고 살집이
살집이 잡힌 이 호구는 호랑이 입입니다. 호구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입이 크다면은 위엄과 덕을 고루 갖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과 턱사이인 지각이 온화하면서 힘있는 느낌이 있다면은 앞날이 훤히 밝은 것으로서 살면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무난하게 타고 넘으면서 마침내는 성공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입이 튀어나온 경우는 거친 성격일 수 있고 또 은연중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으며 고집과 생활력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여도 조금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위로부터 도움이 약하여 하는 일마다 힘들고 실패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자손이 귀할 수 있어 노후가 고독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자수성가형으로 근면성실이 주된 사람입니다. 튀어나온 입은 배우자 운도 약하여 일찍 인연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아래 위가 모두 튀어나오면서 뾰족한 붕어 입술은 거처를 한 곳에 정하기 힘들 만큼 이사가 작고 재물이 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가 빠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가 빠진 듯 입술이 들어간 합주기 모양입니다. 합주기 모양의 입은 소극적이면서 사색은 많이 하지만은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실천력은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같아서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를 의식하기도 하고 다소 또 엉뚱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툼한 입술입니다. 이 입술이 두툼한 입술은 조금 우둔한 면이 있지만 대부분 실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따뜻한 편에 속하여 대체로 함께 어울리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되고 건강도 잘 챙기는 편입니다. 주위의 도움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얇은 입술은 다변 또 속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말이 많고 말을 빠르게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위의 입술과 아래 입술이 두꺼워서 풍부한 우구를 소의 입을 닮은 경우는 일생에 걸쳐서 식복과 어복이 풍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혀가 길면서 이가 깨끗하다면 복록이 연년이 계속되고 오래도록 궁색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평소에 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말을 하듯 움직임이 있는 입술은 재물복이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구설수를 부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입술 모양의 높이가 바르지 못하면 하는 일이 쉽게 풀릴 듯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보따리는 큰 편으로 무슨 스토리라도 박식하여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입술은 보통이지만은 유달리 아랫입술이 뒤로 후퇴하여 들어간 입은 개성이 약하여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약하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뒤처지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로부터 모진 말은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사업은 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직장 일에도 정적인 일에서 연구나
정적인 일로서 연구나 격리 등에 적합한 사람이고 또 겉면 성실형입니다. 그러나 아랫 입술이 후퇴한 것은 아니지만은 입술이 안으로 아랫 입술이 안으로 치우쳐 아랫 입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개성과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술이 평상시에 말을 하지 않아도 힘없이 벌어지거나 또 벌어진 사이로 치아까지 드러난 입은 순하긴 하지만은 긴장이 없는 것이거나 기운이 흩어지는 것으로 보아 야무지지 못하고 실속이 없으며 끈기가 없기도 하며 또 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벌어진 입은 기운이 약하여 시작한 일도 용도사미가 될 수 있지만은 아예 시작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벌어진 입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솔직하지만 속은 내숭스럽고 엄흉한 성격일 수도 있으며 여성일 경우는 남편과 맞서거나 남편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어긋나다면 고집이 있기에 주의와 융화하기 힘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아가 바르면서 희고 곱다면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주의와 조화를 맞추어 어울리기도 하고 또 순정적인 편입니다. 단순호치는 붉은 입술 흰 치아로 빼어난 미인을 가리키는 말로 글 짓는 솜씨가 있고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명모호치는 맑은 눈동자의 하얀 치아라는 뜻입니다. 벌어지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무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구조적인 결핍이 만일에 있는 경우는 일찍 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입술이 살며시 다물어져 있어야 하고 물론 치아도 보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돌출된 경우입니다.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돌출된 경우입니다. 돌출된 경우는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으로서 공격성이 있고 또 행동이 덜렁대기 쉬우며 경솔한 경향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계속되기는 하지만은 어려움이 따르고 손재수가 있고 물려받은 재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재물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윗입술이 돌출되는 경우는 사고를 하는 직업보다는 제조업이나 몸으로 하는 직업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중년으로 갈수록 예기치 못한 일로 구설수가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돌출된 경우입니다. 아랫입술이 돌출된 경우는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항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하여 타협이 부족한 사람으로 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태도나 행동, 언행이 신중하지 못할 수 있고 음양이 바뀐 것으로 순리를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극상의 모양으로 윗사람과는 트러블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직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자기 위주에게 남에게 미움을 쌓기가 쉬우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만 옳다고 생각하여 게임이나 사행적인 곳에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경우는 수다쟁이 상이기도 하며 상대를 가늠치 않고 한 말을 또 하는 반복성이 있기도 합니다. 아래의 입술과 그리고 위의 입술이 같이 나오면서
살이 도톰한 메기 모양의 입입니다. 메기 모양의 입은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 못할 수 있고 또 엉뚱한 곳에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끈질긴 면이 부족하여 자포자기하기 쉬워서 고생과 고독해지기도 쉽습니다. 입술이 뒤집혀 까진 모양의 입술입니다. 뒤집혀 까진 모양의 입술은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별것 아닌 것으로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주의와 융화하기 어려워 외로운 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률이 잘 오르지 않고 학습 기회나 배우자 운이 늦어지고 인연이 짧기도 합니다. 입술에 흉터의 흠이 눈에 띌 정도로 크다면 일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이상 증상이 급하게 나타나거나 애정운도 나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위아래가 도톰하여 윤택하다면 복이 많은 입술입니다. 이와 더불어 치아가 고르고 희다면 재물복이 두텁다 하였습니다. 위아래 입술이 너무 두터워도 재물이 셀 수 있거나 도난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입술이 유난히 얇거나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짝이 맞지 않는 듯 차이가 많이 나거나 입술이 까진 듯 뒤집혀진 듯 이 말이겠죠. 뒤집혀진 듯 속 입술이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복이 빠진다 하였습니다. 입술에 사마귀가 있으면 가난하거나 술과 담배의 기호식품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문리가 발달하면 리더십이 있고 개방적이면서 쾌활하며 유머 감각과 그리고 말과 호기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 재치와 깨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잘하며 일 처리도 탁월한 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문리가 발달하면 심적인 변화가 빨라서 용두사미가 되어서 중도 포기가 잦을 수 있고 그리고 허풍과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으며 부모와의 인연이 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송곳니가 길다면 재물 모으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아랫입술 바로 밑 성장 부위입니다. 바로 밑 성장에 주름이 깊은 경우는 명예보다는 재물의 욕심이 더 많은 사람으로 명예와 재물 모두를 얻기는 힘들다 하였습니다. 만일에 명예가 있다면 재물이 약하게 되어 허울 좋은 스승이 되고 재물이 넘친다면 명예는 약하게 되어 난전에서 재물을 일구어낸 장사꾼에 비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일설에는 성장에 주름이 깊고 함몰이 뚜렷하면 이성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가 생기고 다툼이 있기도 하며 배우자와의 인연이 길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이 성장 부위는 꺼짐이 없이 맑고 깨끗하여야 오래도록 부유함과 그리고 건강이 함께한다 하였습니다. 고전인 마이상법에서는 성장과 지각은 말년을 지배하며 성장에 깊은 문양이 있다면 물로 인한 재난이 두렵다 하였습니다. 성장, 지각, 관진, 말년, 성장, 신문, 공투, 랑이라 한 것입니다. 세간에서 흔히들 말하기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은 이 말은 비겁하지 말고 정의롭고 옳은 판단이면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관상학적으로 삐뚤어진 입을 가지면 주장이 강하여 좀처럼 타협하려 하지 않는 고집이 있고 또 절대로 지기 싫어하여 경쟁심이 높다고 봅니다.
강한 자존심으로 자기 관리에 충실하여 강한 학구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만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대인관계는 물론 조직에서도 트러블을 만들고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똑똑하기는 하지만은 그만으로 인하여서 평가절하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물론 가정에서도 어울리지 못하여 이직이 잦거나 가정에서는 외톨이, 왕따,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이 바르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많거나 허영심이 강할 수 있고 성질을 부린다 하였으며 남의 일에 참견이 많은 상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입이 삐뚤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화기가 약하여 색깔이 죽어 있다면 환중에 있거나 하는 일에 방해가 많아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54강으로 입관상에 대한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